어제 라이컴에서 또다시 세력의 악랄한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중 고가가 20%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종가는 마이너스 6.6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하루 만에 22% 손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자리가 왜 악랄하냐 하면은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올 때 이 월봉 캔들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장 이후로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였던 주식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오늘 20% 이상 급등 마감을 하거나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마감 캔들이 이렇게 마감을 한 겁니다. 흡사 얼마 전에 시노펙스 세력이 작업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요. 이 자리였죠. 장중 고가가 20%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오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3%가 넘어가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노펙스의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 이상 급등이 나오다가 고점을 찍고요.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라이콤도 마찬가지죠.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찍고서 밀렸는데 반등 한 번 없이 다이렉트로 밀렸습니다. 거의 같은 세력이 작업을 한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시노펙스보다 라이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수가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충분히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콤은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 멤버십에서도 최근에 시장에 에너지가 많이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래 반도체도 보면은 어제 오늘 흐름이 계속 동일하죠. 장중에 급등이 나오다가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반등 한 번 없이 밀어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등이 나오다가 반등 한 번 없이 밀어버리죠. 그래서 최근에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환농화성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급등이 나오다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밀어버립니다. 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죠.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반등 한 번 없이 밀어버립니다. 물론 장 후반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늘 라이콤처럼 분봉상 이렇게 상승 N자 형태로 상승 N자의 목표치를 거의 달성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단타 스캘핑 관점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급하게 5일선을 타고 급등이 나오던 종목은 5일선을 이탈할 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시노펙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5일선을 타고서 급하게 올라가던 종목은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미래 반도체도 보게 되면은 분봉상 급하게 올라가던 종목은 5일선을 깨는 흐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봉상 5위평을 타고서 급하게 올라가던 종목은 이 5일선을 깨게 되면은 일단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간단한 원리만 알더라도 이렇게 크게 물릴 일은 없는 겁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이런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 또는 윗꼬리가 긴 음봉은 세력이 물량을 털어버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쫓아가지 않는 게 좋고요.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윗꼬리가 긴 이런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이런 강한 음봉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음봉 뒤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만들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이 장대 음봉의 고점을 넘어갔을 때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한양행이 여기였죠.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애매하게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요. 이 대량거래 수반한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죽어야 될 차트가 죽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공개방송에서 이 엔캠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대량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자리,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는 향후에 추가 하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부터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캠이 이 장대 음봉의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주식의 재밌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고점에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은 세력이 물량을 팔아버린 거고요. 향후의 주가는 흘러내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리였고요. 그런데 엔캠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단타 스캘핑을 잘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장중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매매 방법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분봉상 5위평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봉상 고점에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은 향후에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그 대량거래 장대 음봉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